뭔가 평소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인 노력에 비해서 덜 나오는 가성비 떨어지는 그런 행동이 우리의 뇌를 살리는. 안녕하세요, 김순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멀쩡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럼 뇌청소 자주 하십시오. 여러분은 휴대폰 많이 하시나요? 휴대폰이 정말 대단한 기계인데요. 예전에는 컴퓨터로도 힘들게 하던 작업을 요즘은 손바닥만한 휴대폰으로 대부분 가능하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사람의 건강에는 사실상 좀 더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지고 볼 게 너무 많아져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게 만드는 거죠. 몰라도 되는 것까지 다 알게 되기도 하니까 말이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잠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하다가는 잠을 자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각성이 되어버리죠. 컴퓨터 앞에 앉기만 하면 몇 시간씩, 며칠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있죠. 몰입이 정말 잘 되는 기계입니다. 그냥 그 스위치만 주구장창 당겼다고 하네요. 죽을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30분 동안 공부하는 것은 어떤가요? 너무 어렵죠?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눈이 초점을 잃고 이리저리 헤맨다고 합니다. 또 글을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블로그에 글을 써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좋아하던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글은 쓰지 않고 다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 구독자가 34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문의를 많이 받죠.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해주면 헐, 쉬운 게 없구나 하고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 쉬워 보이지만 스스로 뭔가를 하려면 진짜 어렵습니다. 노는 것은 쉽지만 일이나 공부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은 힘든 거죠. 공부나 운동, 사업 같은 생산적인 뭔가 일을 하고 나면 삶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다 힘들죠. TV 보고 비디오 게임하고 인터넷 쇼핑하고 소셜미디어에 댓글 쓰는 게 더 쉽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합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사람도 있고 돈 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 사람도 있죠. 운동하고 나면 힘들지만 하루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런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하는데 더 동기부여가 잘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뇌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인데요. 도파민은 강렬한 욕망을 불러옵니다. 무언가를 아주 강하게 원하는 상태가 되죠.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죠? 의욕이 없어집니다. 뇌청소 말입니다. 도파민 샘이 말라버리면 파킨슨 병이 오죠. 치매는 주로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서 발병하는데요. 도파민도 아주 중요합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기억력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뇌가 도파민 자극을 받지 못하면 뇌 기능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기분이 축 처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우울증이 되는 거죠.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모두 중요한데요. 어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죠. 모두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대량으로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뇌를 막 돌리죠. 처음에는 정신이 맑아지면서 뭔가 생각을 막 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면 결국은 샘이 말라버리죠. 뇌신경이 모두 타버리고 뇌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도 이와 똑같죠? 처음에는 인슐린이 막 분비됩니다. 갑상선 호르몬도 마구 뿜어져 나오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육과 신경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심장 박동을 마구 증가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의 샘들은 무한정 샘물을 만들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말라버리죠. 그래서 인슐린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으면 제2형 당뇨가 1형으로 바뀌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이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막 뿜어져 나오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결국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쥐의 뇌에 전극을 꽂아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쥐가 있는 곳에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두었죠. 쥐가 그 스위치를 당기면 쥐의 뇌에 연결된 전선에 전기가 통하고 도파민이 막 분비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는 하루 종일 그 스위치만 당기는 것이었죠. 밥도 먹지 않고 짝짓기도 하지 않고 주위를 살피거나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그 스위치만 주구장창 당겼다고 하네요. 죽을 때까지 말이죠. 도파민 중독이 이런 것인데요.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 도파민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잃으면서도 다음번에는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판단력이 상실되어 버리죠. 특히 도파민은 무작위로 보상을 받을 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슬롯 머신을 당기는 거죠. 도파민이 더 나오게 하려고 말입니다. 마약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마약 중독에 빠지면 뇌에서 도파민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분비되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자극을 절대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휴대폰 하기, 유튜브 보기, TV 보기, 컴퓨터 게임 하기, 야동 보기를 하면 도파민이 아주 많이 분비됩니다. 또 남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할 때 도파민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폭력성은 습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도파민은 아주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뇌를 적당히 자극해 주어야 우리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이 없으면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의욕이나 동기부여, 흥미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도파민이 잘 생기는 음식을 찾아서 골라서 먹으면 될까요? 바나나, 달걀, 다크 초콜릿, 파인애플, 연어, 병아리 콩, 아미노산인 타이로신 이런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상 도파민을 뭔가를 먹어서 생기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영양분이 부족해서 결핍되거나 과잉되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도파민은 사람의 기분과 가장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일을 해야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만들어져서 뿜어져 나오고 뇌신경을 자극하고 또 그래서 더 흥분하고 도파민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샘이 말라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샘물을 사용했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샘을 아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도파민 샘도 때때로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샘이 말라버리지 않거든요. 도파민 때문에 생긴 찌꺼기들을 수시로 청소도 해주어야 합니다. 뇌 청소 말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도파민을 많이 썼다는 판단이 있으면 바로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잠시 동안, 며칠 동안 도파민을 아끼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휴대폰과 컴퓨터를 멀리하고 뭔가 평소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집안 청소를 해도 좋습니다. 또 악기를 배우거나 취미생활을 해도 좋겠죠. 나 말고 남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뇌신경을 오래오래 정상적으로 보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좀 심심하게 살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들인 노력에 비해서 도파민이 덜 나오는 가성비 떨어지는 그런 심심한 행동이 우리의 뇌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